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뉴스공장 11월 1일 목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국내 종목군에서 특징, 조선주들이 오늘 상당히 좀 급락폭이 나왔습니다.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의 급락 이유 부분들 첫 번째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 중국이 장중에 한 1% 정도 반등하다가 후장에 조금 어제 상승 부분하고 오늘 상승 부분에서 좀 차익 부분들이 일부 나왔긴 합니다만은 중국이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 이걸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 세 번째 국내 수출의 탄탄함 이런 코멘트 부분들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부분들은 아침 모닝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리고, 당분간은 이거 가지고 계속 이런 내용으로 계속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세뇌를 좀 시키고 싶어요. 세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한 2, 3주 동안 거의 똑같이 방송에서 오늘 어느 정도 나왔고 뭐가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진행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신용 물량 아침에도 얘기를 좀 또 드리겠습니다. 계속 강조를 하죠. 종평방송에서 보면 어떤 내용들 계속 경제가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막 계속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수출 주도형 국가다 보니까 수출 쪽하고, 근데 수출도 모든 산업직이 다 좋으면 괜찮구나 하겠지만 어느 특정 분야에 집중이 좀 돼 있죠. 근데 수출하는 기업하고 일반 자영업자하고 빈부격차가 상당히 좀 커요. 클 수밖에 없죠. 수출 주도형 국가다 보니까. 근데 이걸 경제 구도 부분들을 하나씩 체인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의 수출 주도형으로 진행됐을 때 수혜를 받았던 섹터, 기득권들이 상당히 격렬하게 반응을 하고 있죠. 특히 언론사들뿐만 아니라 그 언론사들의 뒤에 있는 각 대기업들 상당히 격렬하게 저항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건 예외에 이긴다면, 아무튼 지금 우리가 이 수출형 국가에서 다른 소비형이라든지 소득 주도형 그걸로 바꾸려고 하는 이런 체인지 부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기존의 기득권들이 경제 망가지고 있는데 뭐 하느냐 라고 계속 공격 부분들을 좀 하고 있죠. 우리가 피부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느낄 거나 일반 자영업자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경제 자체가 좋았던 케이스가 그 10년 내에 거의 없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올해 2018년도 한국의 수출 전체가 6천억 달러 정도 돌파 전망 부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넌센스죠. 물론 반도체 쪽이 상당히 선방 부분들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있는 부분이 사실이고, 근데 각 기업도 보면 삼성전자도 보면 어떨 때는 반도체 쪽이 잘 나갈 때 있고 어떨 때는 전기전자 쪽이 나가고 스마트폰 잘 나가면서 서로 쌍두마차식으로 해서 포트폴리오가 분산이 돼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전체 통으로 삼성전자 실적을 보고 회사가 우상향이 되고 있구나 우하향이 되고 있구나의 방향을 보는 것처럼 한국이라는 기업도 수출 주도형 국가고 내수 소비도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금융 여러 가지 섹터 부분들이 있는데 다 좋지는 않아요. 이쪽 수출 쪽에서 반도체 쪽이 특히 좀 강세이지만 중요한 것은 전체 한국에 대한 이미지,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에 대한 이미지 부분들은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실물 자산에 대해서 아웃풋이 퍼포먼스 부분들을 분명하게 내고 있는 게 아침 모닝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전에는 어떤 문제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주식하고 채권 부분도 모두 다 팔고 나갔던 외국인이 주식은 일부 매도를 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 채권 쪽은 건드리지 않고 있다. 더 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확인을 했거든. 예전에 유럽의 신용 리스크 부분이 났을 때, 그 다음에 독일의 유럽 쪽에 마이너스 금리 부분들이 진행됐을 때 글로벌 투자자들이 안전적인 실적을 내는 나라들을 찾게 되고 그 중에 우리나라도 레벨업 부분들이 됐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경제 망가지는데 막 그런 얘기 부분들 나오고 있죠. 물론 경제가 다 좋으면 그런 얘기가 아예 나오지 않겠죠. 근데 100% 경제가 좋을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것은 제 관점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비방 자체가 여러분들의 시각 자체를 흐리고 다시 기득권의 세력 부분들이 자기가 이제까지 누렸던 것을 어떻게든 예봉을 꺾으려고 하는
기조 자체를 바꾸는 거를 아예 꺾어버리려고 하는 그걸로 계속 여러분들을 세뇌시키고 있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경제가 그렇게 망가졌다 합시다. 물론 다 올라오면 좋겠지만 일단 전체 파이 면에서 우리나라 경제 부분들이 올해 수출이 6천억 달러 돌파이고 이건 사상 최초이고 사상 최대인데 이것은 잘 안 보이죠. 계속 방송에서 안 좋다, 경제 문제다. 그걸 여러분들 계속 세뇌시키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경제가 진짜 망가진다고 하면 사상 최대, 사상 최초 6천억 달러 돌파 부분 나올 수가 없겠죠. 거기에 현혹될 필요도 없고 너무 거기에 기울이실 필요도 없고 단지 우리가 만약에 이제 글로벌 경기 부분들이 어느 쪽으로 움직였을 때 우리나라가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물 자산, 제조업 쪽에서 아웃풋 부분들을 냈다 그랬죠. 그러면 플러스 알파를 더 낼 수 있는 산업은 어떤 게 될 수 있을까? 지금은 반도체 쪽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외에 플러스 알파 부분들이 어디 쪽에서 만들어질까를 찾는 게 어떻게 보면 영양가 없는 그런 엉뚱한 뉴스를 보고 거기에 세뇌를 당한 것보다 향후 여러분들 투자하시거라든지 여러분 자산 증식 부분들을 위해서는 좀 더 유익한 브레인스토밍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첫 번째로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 중국 관련된 얘기 부분들 드리기 전에 오늘 삼성전공업, 현대중공업이 제 조선업종이 좀 급락이 나왔어요. 지금 오늘 이제 장 끝나고 애플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우지수도 보시면 하루는 어떤 종목은 급등이 나왔다, 하루 전은 급락이 나왔다. 뭐 실적이 오늘 아침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매출이 감소됐다고 해서 최근에 아마존이라는 이런 회사들은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 페이스북은 매출은 감소됐는데 순이익이 양호하게 나오는데 또 급등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상황이 어떤 내용에 따라서 종잡을 수 없죠. 한 2, 3%, 5% 정도의 상승과 하락 부분들은 실적의 증감 여부에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그런 시점 부분들이죠.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몇 달 전에 한번 장대 양봉 나왔을 때 이 앞에 급등 파동 나오기 전에 그때부터 한 20% 이상의 급등 부분들이 종목별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은 급등이 나왔고, 최근에 IMF 관련된 부분에서 트럼프가 한번 태클 거니까 그걸로 해서 시장 빠지면서 같이 또 하락 부분이 나왔어요. 이제 오늘은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이 실적 부분들을 좀 발표를 했죠.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아직 조선업종은 그렇게 보니까 아직 애열이 아직 안 끝났어요. 대우조선이 이제 11월 15일 정도 구조조정안을 발표를 합니다. 1000명 정도 구조조정 부분들이 진행될 예정이고, 삼성중공업이 영업 적자 부분들 1200억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 손실이라든지 강제가, 그 다음에 기자재 가격 인상을 따라서, 그리고 3년 임금 타결을 따라서 일식 지급하는 금액이 있죠. 이게 한 90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적자의 거의 90% 이상이 이 일시금이, 이건 한 번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털어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내용 부분들을 보면 이번에 털어냈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전체 실적만 보고 적자가 났다는 거 보면 또 이거 관심구에도 멀어질 수 있겠죠. 근데 일지금이 900억 정도 반영이 됐다. 현대중공업은 흑자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그쪽에서 조선 부분 쪽이죠. 조선 부분 쪽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해서 한 3천억 정도 영업 손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해서 조선업종에 대해서 좋다더라 하고 상반기, 그 다음에 3분기, 2, 4분기, 3분기 반등을 이끌면서 막상 실적을 보니까 아직 실적이 좀 그렇게 예상한 기대치만 그 퍼포먼스가 나오지 못하네 라는 부분들로 하락 부분들이 좀 진행됐다. 이것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 정도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선업종의 하락 부분들은 그런 내용 부분들이 진행됐다라는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이 상당히 여기저기 공격적인 흐름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도 이제 중국의 푸첸 반도체 기업의 그 의미 거의 한 6조 원 정도 투자가 지금 시범 생산 부분들 위해서 투자가 되어 있고, 또 추가 투자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 중국에 납품되는 반도체 기업들이 장비 라인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를 드렸죠.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저렇게 되면
중국 제조 2025의 반도체 쪽하고 이제 3D 랜드까지 지금 하나의 기업이 푸첸진화가 올 1월부터 작년 12월부터 이제 마이크론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서로 소송 부분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UMC라는 이 회사가 푸첸진화의 어떻게 보면 대리인 성격 부분들이 할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소송도 걸고 반대로 또 역소송 부분도 당하고 하고 있는데 미국의 제재 부분들이 나온 이틀 만에 손 들었습니다. UMC가 푸첸진화하고 기술 협력 부분들 중단하겠다. 정부 제재 나오면 그대로 따라 하겠다. 라는 부분들을 좀 했어요.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든 간에 지적재산권 부분에서 로열티 부분들을 제공을 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뭐 다른 수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책 부분도 항상 더 큰 흐름 부분에서 보고 여러 가지 수단 부분들을 발굴을 해 놓는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정보 부분들 한계가 있긴 합니다만 제 레이더 방에는 이건 정말 중국 제조 2025에 특히 반도체 쪽이 핵심 키워드 중에 핵심 키워드인데 그 중에 D램 생산을 맡고 중국의 한 3대 기업이 D램 생산하고 랜드 플래시 쪽 맡을 건데 여기에 장비 부분들이 들어가지 못하면 뭘 지금 어느 정도는 돌아갈 수는 있겠죠. 근데 분명히 한계가 있으면 이건 올스톱이나 지금도 다름없어요. 그럼 대략적으로 얼추 잡아도 10조 원에서 20조 이상 정도 자금이 투입된 건데 올스톱 돼버리면 이것 또한 문제가 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문제 부분들이 역으로 뭘까요?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지재권에서 로열티 주고 어떻게 풀어가야지만 중국도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들이 될 수 있겠죠. 미국에는 좀 더 좋은 협상에서 좀 더 많은 걸 뺏어올 수 있는 유리한 카드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하고 중국 정부가 내수 부양 부분들 위해서 특히 이쪽 그 주가 부양 부분들 위해서 오늘 그 추가적으로 막 나오는 게 정치국 회의에서 민간 경제 활성화하던 증시 부양 부분들 구상 부분들 계속 코멘트가 나오고 있고 양로기금 외에 직업연금 쪽에서 증시의 자금 집행 부분들에 대해서 뭐 기관들한테 나눠줄 거 아닙니까? 나눠주려고 그 심사 결과 부분들이 어제 나왔어요. 그래서 조만간 양로기금 플러스 직업연금 쪽, 여기서도 자금이 커요. 직업연금 쪽에서도 증시 자금의 투입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증시 부양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정책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전에도 한번 이번에 급락 부분들이 나오기 전에 지수 자체가 하락 부분들이 나와서 기술적 반등 부분들 진행할 때 외국인들이 코스닥 뭐 150 선물이라든지 레버리지 매수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이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코스닥 선물하고 레버리지 쪽 외국인들이 레버리지 입질 부분들 매수 지수의 상승 패턴 부분들을 위한 자금이 소폭 유입이 됐다라는 얘기를 꼭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물량이 한 달 사이에 거의 2,500억이 물량이 털렸습니다. 털리고 손이 안 나가고 계속 안 나가죠. 뭘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오늘 좀 반등하나 싶으니까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락 부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이오 쪽도 출렁거린 부분들이 나오고 뭔가 이 트라우마 부분들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멈칫멈칫하고 있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 전혀 흔들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되고 자금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의 항상 보면 투자가 같이 가지를 않아요. 대부분의 그 군중과 절대 같이 가지 않습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수급만 계속적으로 한 달 사이에 3조 원, 이제 5천억 정도 털린 케이스가 거의 극히 드물어요. 그만큼 수급의 공백에 따라서 그 다음에 외국인이 미국과 중국도 보면 그 협상 부분들의 내용 부분들이 지금 일주일도 남지 않았죠. 중간선거의 결과 부분들 보면서 서로의 탐색전 부분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거기에 이제 다음 주분 북한과 미국의 북미 정상회담의 고위급 회담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결을 위한 하나의 스텝 부분들이 계속 밟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올해 경제가 주변에서 남들이 방송에서 경제가 어렵다 하면 딱 한마디 하면 야 임마 그 사상 최초로 반도체 수출 관련된 부분이 6천억 달러 하는데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는 뭐냐?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려울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전체 파이
영업이라는 실적 부분들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호도하는 이유는 뭐냐? 그럼 여러분들 거기 속지 마시고 다음에 이 6천억 달러의 실적 부분이 나와서 플러스 알파, 지금 반도체 쪽이 많이 실적 부분이 내고 있는 사실이긴 합니다만 플러스 알파를 어디서 만들 것인가? 남북 경협에서 만들 것인가? 전에도 글로벌 전체적으로 그 성장 차지 부분들이 우리가 1.93%고 러시아가 1.99인데 남북 경협이 됐을 때 최소한 2.5 이상의 어떤 글로벌 시장에서의 퍼센티지를 차지한다면 우리나라의 지수 부분들은 여기서 절대 이건 너무너무 싼 거죠. 너무너무 싼 거예요. 현혹되지 마시고 팩트만,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팩트만 보시고 수급이 2조 5천억, 그 다음에 외국인이 코스닥의 지수 매수 부분들이 들어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다시 체크하시면서 외국인의 매매 부분들에 동참하실 필요가 있다. 현금에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면 신용 부분 털리지 않으신 분들, 버티면 이깁니다. 그 현금 있으신 분들은 추가 자금 집행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심각한 고민하지 마시고 행동을 해야 될 타임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11월 1일 이슈맨의 주식뉴스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